이게 사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느냐, 어떻게 쓰이느냐를 봐야 하는데 최근에 그 중국의 로봇 전시회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들. 거의 뭐 날아다니지만 않을 정도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또 거기에다 인공지능 기술도 덧붙여지고 무슨 뭐 인공 피부 같은 거 만들어갖고 이제 아예 얼굴을 이제 씌워놨더라고요. 소장님은 혹시 좀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얘기만 맨날 하다가 보니까 예. 맨날 벽개원이 어떻고. 예. 그래서 부동산에 망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관심을 봐야 되는 것은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 이 발전에 대해서 이거 좀 민감하게 봐야 돼요. 민감하게.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가 없으니까 AI는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전 세계 뭐 영국이 평가한 거 보면 그 세계 1등은 미국 AI가 2등은 뭐 그게 기술이든 능력이든 뭐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게 중국이 2등 그리고 한국은 6등. 6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 AI 기술을 반도체가 없다고 해서 끝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것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를 만드는 그 GPU 칩에 대한 문제고 나머지 산업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AI 관련되는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이 지금 세계 1등이고 그래서 중국의 AI가 그 반도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건 완전 넌센스다. 그게 우리도 뭐 반도체 칩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AI 칩을. 그렇죠. 그래서 앱솔루틀리 저게 반도체를 빼고 나왔을 때 중국은 세계 확실한 2등 또 미국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AI가 뭘 하냐 그러면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 대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한 휴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 서비스 로봇 이걸 보면 지금 우리는 뭐 아직도 식당에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패드에서 뭐 주문하지만 네. 제가 3주 전에 뭐 가서 직접 해본 거기도 하고 경험한 것도 있지만 중국은 여기서 주문하고 나면 네. 이게 사람을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식당에 보면 중국은 손님보다 그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예. 식당에 사람이 서비스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다 로봇으로. 그래서 바로 이런 화면에 여기서 클릭하고 나면 결제도 위챗페이, 알리페이로 그냥 결제 끝나고 그리고 음식이 조금 있다가 보면 서비스 로봇이 와가지고 내 옆에 오면 꺼내서 먹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서비스 로봇의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전시회 같은 데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건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AI나 뭐 이런 것들을 2001년이죠. 그때 인터넷이 막 보급됐을 네. 때 리커창 총리가 인터넷 플러스 모든 것을 인터넷에 붙여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자는 걸 갖고 재미를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2023년에 중국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냐면 그걸 이제 본따가지고 AI 플러스 모든 것에 AI를 붙여가지고 변화를 주자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고 근데 그것이 과거 같으면 중앙정부가 이제 나서가지고 뭐를 다 했는데 중국이 2021년도 미중이 기술전쟁이 붙으면서 중앙정부는 싹 빠지고 그걸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이양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중앙정부가 뭘 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오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 정부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AI 로봇이나 로봇 이런 부분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중국이 31개 성시를 경쟁을 붙인 겁니다. 중앙이 하게 되면 할당을 하게 되는데 네. 31개를 경쟁을 붙여보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2001년대에 인터넷 플러스, 지금은 AI 플러스. 사실 우리가 그 IoT라고 해서 인터넷 온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어느 제품이든 간에 다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 뭐 대표적으로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AI 온 띵스가 되는 거네요. 모든 그렇습니다. 것에 AI를 붙여라. 그게 지금 중국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AI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들, 팹리스 기업들은 중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기술 발전이 가능한 것처럼 AI 기업들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누가 하냐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예. 그것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AI는 빅테크들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 바이두가 애니봇, 알리바바가 통이 첸원, 텐센트가 훈리안, 징동이 챗 JD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 AI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 문제는 서비스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이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뭐 생성 AI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국은 자기네 내부 수요만 해도 인구가 14억이면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어로 검색하고 생성하는 것들은 이건 세계 최고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전환돼 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하면 DB를 더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그 GPU나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못 내놓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 자체적으로 미국과 같이 AI 칩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다가 자체적인 AI 칩을 만드는 거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미국이 AI하고 그 첨단 GPU 칩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다 막았어요. 네.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도 막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그런 이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고성능 칩을 확보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밀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3시장.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나라의 법인을 설립해서 그 우회. 나라 아이디로 이제 우회를 하는 것이 하나 예, 있고 또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돈 된다면 뭐 돈에 내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런 지역에서 그쪽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면 챗GPT를 할 수 있는 대용량의 그 엔비디아 칩을 싱가포르 기업은 제재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만 달러씩 주고 이 챗GPT를 할 수 있는 엔비디아 최신 칩이 장착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거죠. 아예 제3국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에서는 고객의 아이디가 누구냐는 그 아이디만 보는 것이 국적인 뭔지는 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이제 그쪽에 접속을 해서 아하. 그 고성능 엔비디아 칩이 있는 데이터 센터에 접속을 해서 그 서비스를 예를 들면 매달 매년 얼마씩 내고 쓰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를 렌트하는 그런 개념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하면 혹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를 제재를 하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빌려서 쓰면 되지 뭐 막 이런 거네요. 예를 들면. 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제재가 완벽하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AI들이 이제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걸 갖고 계속적으로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이걸 IP를 계속 만들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더 첨단의 제품들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그 테스트를 계속 해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시간의 문제고 근데 또 해외에서는 아예 1등 미국, 2등 중국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인공지능 기술 개발 현황이요. 이거는 제재를 하더라도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든지 다 그렇지만 이게 뭐 도둑 맞기는 더 어렵잖아요. 네. 지키기가 어렵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구멍이 뚫릴 때마다 이제 후발적으로 막고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지는 모르죠.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그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반도체 없이는 인공지능도 불가능한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한국산 HBM 많이 사가겠다. 그냥 때로 막 떼가고 있고 한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들 많이 사가고 있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안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팔아서 실적은 또 올려야 되니 근데 그게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AI 굴기를 또 키워주고 있고 이러면 되게 딜레마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제재 역설에서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전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금년에 다 네. 이제 대박이 났어요. 네. 중국 다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판매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AMT나 뭐 텔이나 무슨 KLA나 ASML 같은 세계 최정상급 장비는 중국이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이제 세컨 레벨의 장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계속 국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국산화를 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이 만들고 있는 제품 정도 수준? 이게 1단계 국산화의 대상이 되고 그게 국산화가 되다가 보니까 정부의 우선 구매 지시에 이제 한국 제품 대신 중국 제품을 중국산을 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뺀 나머지 이제 나라들의 장비 회사들은 다가 이제 매출액이 폭증하는데 우리만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로서는 뭐 이게 딜레마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중국하고의 이 기술 격차를 확 빨리 땡기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 기술이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먹히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토, 뭐 증착, 시각 완전히 그 전공정에서도 최첨단은 어차피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네덜란드에 밀렸었고 우리가 잘 하던 분야는 중국 쪽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따라올 수 있는 거기까지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좀 그럴 굉장히 수도 빠른 속도로 온 거죠. 그래서 그게 제재가 없었다고 그러면 중국이 뭐 하세월일 건데 예. 아이러니하게도 제재 역설의 돌멩이가 최대 엉뚱하게 피해자. 이제 한국한테 지금 날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재 역설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도 많이 없기도 하고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된 규제도 또 빠르게 또 풀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미 무인 택시 서비스가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이거 상업화일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동계올림픽 때 예. 이미 그 북경에서 그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수도철강 부지였는데 네. 거기서 무인 택시를 운행을 했어요. 시범 서비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로봇 파워라고 하는 이제 무인 자율 택시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11개 도시에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던 우한 지역입니다. 그 우한 지역에 이미 이제 뭐 상당한 구간을 일반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사용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택시 라이선스를 이제 로봇 택시한테 이미 준 거죠. 준 건데 이제 속도가 보면은 뭐 기존보다가도 대략 한 최고 속도가 한 6, 70km, 뭐 보통 뭐 한 2, 30km 그런 정도로 달리는 정도로 왔고 그 대신 이제 가격은 뭐 이제 훨씬 싸게 엄청 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간 건데 지금 뭐 이게 11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우리도 뭐 지금 자율주행 해보면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브레이크를 이제 차가 이게 센서가 이제 늦게 인지하면 쿵쿵 밟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호기심으로 하든 뭐라든 이제 11개 도시에서 실제 필드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빅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그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얘들의 운행 그 속도 또는 이제 그런 스무드한 운행 이게 아주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무인 택시라는 3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2년 5월부터 해서 벌써 이제 2년째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점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은 빅데이터가 쌓여서 IP가 쌓여야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다른 나라는 사고 날까봐 겁나서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말씀하신 법이나 제도의 규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이걸 과감하게 시행을 했고 또 그 사이에서 DB가 쌓이면서 이게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택시 그리고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버스는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있어 보입니다. 야, 그러네요. 벌써 11개 도시에서 이거는 이제 시범이 아니라 또 상업 운행까지도 하고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원래 8월 8일에 하려고 했었던 테슬라의 그 무인 택시 공개 그것도 이제 중국에서 한다고 했었던 건데 10월로 좀 밀리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중국에서는 그게 또 가능하다. 그 토대 위에서 또 기술력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항상 뭔가 썸네일도 그렇고 조회수도 그렇고 중국이 안 된다. 중국 망한다. 중국 실패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또 막 열광하듯이 좋아하는데 되게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는 나라가 그 망한 나라를 미국이 제재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위기다 망했다고 하는 게 뭐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몇 년째 안 망하고 있다고 그러면 뭔가 이게 something 스페셜이 있는 거 아닌가를 한번 파악은 해봐야죠. 근데 그런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망했다, 폭망했다, 뭐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정서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파다에 그런 말 나오죠. 돈을 앞에 놓고서는 저걸 미워하지 마라.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저는 철저하게 이어관계지 우리가 한 번도 중국하고 사상의 친구 이념에 동지였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고 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결정적으로 나빠진 이유는 31년 동안
흑자 냈다가 32년 차에 적자 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해관계가 틀어진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그러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으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를 팔기 위해서 반드시 관리해야 될 중요한 자원 공급국으로 이게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감정을 섞어서 놓고 보면은 계속적인 왜곡이 나오고 또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 뭐 이것에만 계속 집착을 해서 중국이 그것 말고 이게 잘하고 있는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중국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뭐 중국의 위기 뭐 이제 어려운 점은 우리가 냉정하게 파악해서 우리 대책도 세워야 되지만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는 것 또 잘하고 있는 것이 뭔지는 이것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이제 무시한다고 무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뭐 화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중국도 지금 급하게 커온 나라이기 때문에 빈 구멍이 많아요. 허점도 많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메우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고 우리가 메워지면 우리가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찾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걸 넘어서 철저히 이해관계로 우리가 득을 챙길 수 있는 것들 항상 많이 배웁니다. 우리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에 빠지면 원래 했던 것보다 더 빠진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본인들이 퍼나 PBR 계산은 잘못했던 거예요. 너무 쓸데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려고 하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갑자기 땡기면 세상의 모든 걸 나 혼자 다 가져가요. 중요한 건 100배 오를 동안 돈 번 사람이 여의도에 단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주식은 원래 그래. 끝이었어요, 진짜로.